차트와 그래프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IMF 이후 바닥까지 내려가서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아파트 분양권이다 토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2004년 다시 한번 예전 가격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 매체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다,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 교수가 대부분 얘기를 하면 다 맞는 것 마냥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전화를 주시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나면 예 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안식을 다시 한번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분이 없게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7년 IMF가 오면서 주택가격은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영희야로 최하의 바닥으로 떨어진 시기가 IMF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 그리고 계속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계속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최고가로 갱신하는 부동산 가격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대부분 끌어 올렸는데 이때 금리가 3%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의 바닥으로 떨어진 주택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부분 엄청나게 구입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대부분 같이 상승시켰죠. 그러면서 최꼭대기를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쯤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행을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금리가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조로 찍은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을 칩니다. 여기서 팩트는 금리가 인상되고 규제가 강화돼서가 아니라 오를 만큼 최고조로 올랐고 대부분 이 시기에도 투기를 미친 듯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왜? IMF에 너무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가격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조로 찍은 다음에는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조차도 거품이라고 판단되는 입장이 대부분 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죠. 갭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이면 전세 가격이 8천만원, 2천만원으로 갭 투자를 하고 금리도 엄청나게 저렴했고 IMF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 모든 것들을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로 이와 같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 대부분 IMF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심리로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이 이와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재개발 바람도 불면서 아파트의 분양권 열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뛰었죠. 사실 이때는 복합적으로 모든 부동산 가격이 뛰었는데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분양권은 분양권대로, 그리고 일반 주택이나 토지까지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에 결국 미국 리먼 사태의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7%대로 상승하면서 또 한 번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 시기에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쪽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여기서 그쳤던 이유는 전국적으로 보상금이 엄청나게 풀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바닥을 찍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2007년 대부분 7월 달에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구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제주 혁신도시 대부분 7월 달에 혁신도시 보상금이 한 달 기준으로 1000억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보상금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6천억이다, 7천억이다, 8천억이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리먼 사태의 경제 위기가 오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할인 판매를 하는 상황이고 일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보통 7, 8천억 원의 돈들이 풀리면서 경제 위기를 그나마 보상금으로 타파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금이 많이 풀렸죠. 그리고 바닥을 짚고 지하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실제 혁신도시 보상금이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재개발 열풍이나 아파트 투자 열풍에 재미를 받는 분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전에 재미를 받는 사람들은 또 분양권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이 확보되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7천억, 8천억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구시나 부산, 광역시 위주로 10조다, 5조다 하는 엄청난 돈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아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전 아파트 가격 대비 2배, 3배 오른 거에 또 한 번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재개발 열풍이나 아파트 투자 열풍에 재미를 받는 분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전에 재미를 받는 사람들은 또 분양권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이 확보되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7천억, 8천억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구시나 부산, 광역시 위주로 10조다, 5조다 하는 엄청난 돈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실제 부동산 가격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정도까지 와 있으며 사실 그 이유는 그 전자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2007년부터 실거신고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데이터는 2007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없지만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이었다, 3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5억이 되었다. 그런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강남에 10억이 되었다, 20억이 되었다. 이 정도의 구설수의 얘기들만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예전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상승했는 것 같지 않지만 예전 대비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재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2012년도가 안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14, 15년도 대부분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 금액으로 상승했다가 최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만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지하로 내려갈지 다시 한번 상승할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예전에는 엄청난 돈들이 풀렸다. 투자 투기도 많았지만 그런 돈이 풀려서 경제 위기도 모면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쉽게 넘어왔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도 끝났고 혁신도시다, 행정도시다, 보상금이 풀릴 수 있는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든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동향을 보고 과거와 현재 사실 아파트 가격은 예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상승한 이유들이 있었다. 결국은 돈이 풀렸다. 하지만 더 이상 지금 정부에서나 건설사에서 재개발로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전자산의 금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실제 달러 사모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달러를 사모으지 않는 이유는 달러 자체도 다시 한번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상승하는 것이고 경제 위기 때마다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값이 상승한 이유는 대부분 중국이 금을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에서 금을 매입하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장단기 채권 금액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채권 금액이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채권 금액이 높아진다. 결국은 그 이후에는 대부분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이하로 내려가고 나서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동향과 지금 경제 위기와 예전의 경제 위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유일하게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예전에는 돈이 풀렸고 시중에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빚뿐이 없고 은행까지도 힘든 상황이고 건설사, 마찬가지 증권사 대부분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 마찬가지 계속되는 부실 채권과 이자, 연체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까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만 계속 상승할까요? 의문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보게 되면 예전에서부터 달러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평균적으로 달러 가격은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평균적으로 1달러에 1,000원 했다. 하지만 달러가 폭락해서 600원, 700원, 800원 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1,300원대의 달러가 1,100원이나 1,200원까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폭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달러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을 투자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상승세를 겪었고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또 한번 달러가 폭락할 수 있다. 현재 금액에서 1,200원, 1,100원만 떨어져도 폭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와 의견이 틀리다고 그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버는 것이고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이 못 버는 겁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향후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능력인 것이고 제 능력은 아닙니다.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런 영상들을 많이 유포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